예산이 342조 원인데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쓸까요? 네, 이것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요. 이곳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결위원장이 되시면 이 340조나 되는 예산을 관리를 하시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감 어떠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된 일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공인으로서는 그 새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저희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조금은 아쉽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은 아쉽다면서 비약점을 매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100일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지 않아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시일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실제 100일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점수를 매긴다는 건 어렵지만 저는 그 짧은 기간에 박 대통령께서 대단히 그래도 참 잘했다. 네.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그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가지고 대북 그 문제를 공조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 추경 수입이 상당히 한 12조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 예상 편성을 해서 네. 그 민생 경제를 살리는 특히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에 노력한 것은 저는 잘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A학점 정도? 네. 네. 몇 점 드리고 뭐 한 A학점 저는 줘야 될 것 같아요. 90점 정도 줘야 된다? 네. 상당히 정말 후하게 주시는데 방금 그 추경 예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경기 어렵죠. 불황도 있고. 네. 그래서 물론 한 17조 원 정도의 어떤 추경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좀 내용 같은 걸 보면 실제 이런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예산 한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 편성한 것 중에서 말이죠. 예. 추경을 한 17조 정도 편성을 했는데 12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이제 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분이고 나머지 한 5조 정도 가지고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민생경제 부분에 투입을 했고 사회안전망 부분에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려운 살림 가지고 그래도 박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늘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잠시 대담을 나누는 도중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경보가 지금 현재 사흘 연속 준비 발령 단계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이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좀 에어컨이나 전기 제품을 좀 사용을 줄이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의원님 모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3일 연속 저렇게 전력 상황이 아주 비상입니다. 지금 한여름도 아닌데 네. 벌써부터 비상이니까 6월 초인데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전력 부족 사태, 최근에 원전 비리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원전 비리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네. 그 잘못된 그 환부는 도려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쓰지 않고는 화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노조나 또 원전 관계자들이나 국가 정책 책임자들이나 모두 그 상생할 수 있는 잘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좀 너무 무리하게 그 원전에 대해서 뭐 반대 데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정전이라든 이런 게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잖아요. 우리 정부가 사실상 그동안에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반대를 이유로 해서 너무 좀 책임을 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갑작스럽긴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통상산업부 과거 직영부죠. 직영부에서 지금 전기 수급을 좀 더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도 세우고 또 우리 지역 같으면은 그 통영에는 이제 가스 공사가 있는데 그 가스 공사에서 나오는 그
것을 이용해서 또 그 발전소를 세우고 또 우리 지역 고성에는 또 화력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 규모 크기만큼 하나 더 세우는 등등 비롯해서 전국에 그 전력 수급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경부의 이 통상산업부에서 대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값이 너무 싸서 또 이렇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좀 전기값이 좀 올라야 되는데 기존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뭐 물가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전기값을 못 올렸거든요. 일각에서 좀 정권 초기에 좀 인기가 없지만은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근데 전기값은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그 생활하고 전기, 수도, 뭐 담배값, 뭐 전철값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걸 많이 올리면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 해당 정부 부처에서 잘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좀 본격적으로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요, 고성 통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내놓은 그 진주 의료원 폐업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근데 그 이제 지자체 경남도 소관으로 돼 있는 의료원인데 네. 그 과도하게 이제 적자가 나니까 네. 그 과도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경남지사께서 그 폐업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구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역구 여론은 노조를 위한 그 의료원은 곤란하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돈이 없고 네.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적자 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그 저소득층 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질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 하는 네. 것이 아마 홍 지사의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이거 없이 좀 초강수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그거는 지금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 입장이 어떤지를 제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나 적자를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감수하면서 네.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네. 그건 경영자로서 뭐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진주 의료원 폐업에 대한 어떤 홍 지사의 결정은 좀 일견 좀 타당한 면이. 타당하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 아무리 옳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네. 뭐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보완이 됐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죠. 네.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교수단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무장관직 부활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무장관직이 야당에서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애놓고 왜 다시 네. 만들려고 하느냐 또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 정무장관제를 부활해서 본래의 취지, 즉 이제 청와대와 당과 조율을 잘 하고 정무적 기능을 가져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네. 국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무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있을 6월 국회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기고 이쪽으로도 많은 좀 논의가 펼쳐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암만 해도 네,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다루고 뭐 정무장관 문제야 그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제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지금 6월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민생 국회에 네.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벌 논란이라든지 뭐 경제 민주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경제민주화는 우리 새누리당도 오래전부터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키워드가 공생이죠. 네. 함께 사는, 네. 그런 함께 살아야지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사는 그런 정책이 돼야지 어느 한쪽만이 살고 어느 한쪽은 죽는 네. 소위 제로섬 게임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민주화는 곤란하겠죠. 네. 어제 이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하겠다는 어떤 이런 의정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일자리 쪼개기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또한 좀 경제 민주화의 어떤 큰 틀에서 볼 수 있을까요?
행정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봐야죠.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돈은 한정돼 있으면 네.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일 가지고 조금 또 부분적으로 나눠서 함께 나눠서 네. 공유하고 그래서 힘들 때 좀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현실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현실을 드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네.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든 어떤 혜택이랄까 법과 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 뭐라고 할까요? 보완 장치라고 해야 할까? 안전 장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무 대기업이나 기업주를 옥죄게 되면 옛말에 성인들 말씀에 과유불급이라고 네. 했듯이 너무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란만 못하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네. 그것이 이제 정도껏 적절하게 노사 간의 그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 6월 임시국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좀 환수와 관련해서 관련 법 같은 게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29만 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그 무슨 뭐 자식 계좌로 그렇게 자식들 재산은 지금 뭐 한 1,000억 대 된다고 돈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고 사실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최고 그 국가의 원수인데 옛 같으면 뭐 왕의 개념 아닙니까? 국가의 제일 어른이신데 네. 대통령이 지난 다음에 국가에서 얼마든지 그 뭐 보조비나 경호원이나 살만치 다 주는데 그 대통령 지낸 사람 아들이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한다는 국가가 창피한 일이죠. 네. 그러다 환수할 수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돈이 그 자제분들이 그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모아진 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대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하게 흘러가서 들어간 돈도 있을 텐데 부적절하게 흘러간 돈이라면 그건 환수를 해야 되지만 네. 그렇지 않고 또 그 사람도 한 개인으로서 또 열심히 일해서 뭐 사업을 일으켜서 모았다면 그거를 억지로 그 환수할 수는 없죠. 그거는 네. 소위 뭐랄까 아버지 죄를 자식에게 또는 뭐 연자죄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민주주의사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네, 국민 정서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좀 자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네. 사람이 근본 본성이 악성과 선성이 같이 있어서 네. 아마 강제도 있고 또 자발적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것을 필요할 때는 또 사용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좀 네. 까칠한 질문을 드릴게요. 역대 예결위원장들이 늘 업무를 잘 처리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제 그게 쪽지 예산 때문이거든요. 예.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쪽지 예산 넣어보셨어요? 쪽지 넣어보셨어요? 아니, 쪽지, 우리가 그 표현이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점이 모여서 선이 수학에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다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하다가 그 예산이 그 국회의원이 개인이 가져간다면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네. 안 되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이제 쪽지 예산이다 해가지고 그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붙여서 네이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해당 정부 부처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재부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에 넘어오는 식으로 예산이 그렇게 그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편성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네, 그렇죠. 국민의 세금이 하여튼 알뜰살뜰하게 쓰인다. 또 절차가 투명하다, 공정하다. 그런 인식을 국민이 할 때 국회의원을 그래도 존중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쪽지 예산은 노력해라. 지양하겠다. 그렇게 그렇죠. 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동안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이런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